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혼다 HR-V입니다. HR-V는 혼다의 새 소형 SUV입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서브 컴팩트에 해당이 되고요. 혼다는 뭐 CR-V를 위시해서 여러가지 SUV가 있었는데 이렇게 엔트리급은 없었어요. 그래서 한 3년 전에 HR-V라는 새 모델을 내놨습니다. 물론 3년 전에 나온 모델은 내수에서 판매되는 베젤이고, 그 베젤의 해외 판매명이 지금 보시는 HR-V입니다. HR-V는 완전히 새로운 차는 아니고요. 1999년부터 2006년 사이에 1세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모델은 2세대죠. 근데 그 1세대의 경우에는 그렇게 판매가 높진 않아서, 판매가 높지 않았으니까 단종이 됐겠죠. 2006년에 단종이 되고 그 이후로 한참 동안 소식이 없다가 2013년에 베젤이라는 모델이 나왔죠. 그리고 2014년에 HR-V가 데뷔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가 HR-V, 그러니까 해외에서 판매될 때 HR-V라고 하죠. 이 HR-V급의 이 소형 SUV는 유럽이나 중국에서 지금 폭발적인 인기가 있기 때문에 진작에 좀 나왔어야 되는 모델이 아닌가. 그리고 반면 다르게 얘기하면 국내에는 좀 도입이 늦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 국내에 수입되는 이 HR-V의 경우에 일본이나 미국이 아니라 멕시코에서 생산이 됩니다. 멕시코에서는 좀 트렌드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게, 멕시코에서는 그러니까 마진이 적은 소형차를 주로 생산을 하고, 마진이 큰 트럭이나 픽업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지금 트렌드인데, 이 HR-V급 같은 이런 소형급 서브 컴팩트는 멕시코에 생산하죠. 멕시코에 생산한 주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인건비죠. 인건비가, 멕시코 공장 인건비가 미국에 비해서 한 30%, 40%밖에 안 됩니다. 일본 3사 중에서는 저는 혼다가 지금 가장 디자인이 그나마 무난한 것 같아요. 특히 이 HR-V의 경우 CR-V 미니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비율을 보면은 CR-V보다 HR-V 디자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측면, 이런 사이드 캐릭터 라인을 보면은 꽤 멋을 냈죠. 차체 사이즈는 국내에서 국산 SUV랑 비교하면 티볼리와 티볼리 에어 그 사이 정도의 위치를 합니다. 참고로 이 휠 베이스는 의외로 또 위급인 CR-V와 더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아요. HR-V는 하이라이더 레볼루셔너리 비클이라는 뜻입니다.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뒷문 손잡이인데, 손잡이가 이 정도 사이즈의 차이는 잘 안 쓰이는 타입이죠. 보통 스파크나 경차 정도에도 많이 보이는데 HR-V에 쓰인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문 열려갈 때 좀 헛손질도 좀 합니다. 타이어는 215에 55와 17입니다. 그러니까 55까지 뭐 괜찮은데 215 사이즈는 아무리 차가 서브 컴팩트라고 해도 좀 얇은 감이 있죠. 이거 아마 연비를 위해서 이렇게 215 사이즈를 낀 것 같아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리머시 MX-M4입니다. 트레드 에어가 500이네요. HR-V의 실내는 이렇습니다. HR-V의 실내는 그러니까 개성은 있는데 딱히 이렇게 장점은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소재, 사실 이 HR-V 실내가 구성은 괜찮거든요. 구성은 괜찮은데, 패키징이나 구성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소재부터 편의 장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딱히 좀 끌리는 구석은 없어요. 이 차가 지금 3천만 원이 넘는 차를 감안을 하면은, 그러니까 기대치를 좀 낮춰야 돼요. 기대치를 낮추면 의외로 괜찮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특히 수입차는 물론 뭐 이 가격대의 국산차들 내장재가 보통 이거보다는 더 좋거든요. 특히 가죽 같은 경우도 많이 쓰이는데, HR-V 실내 같은 경우에는 가죽이 뭐 거의 없어요. 이런 도어 트림 같은데 가죽이긴 한데 좀 되게 좀 질 낮은 가죽이고요. 대부분은 다 직물입니다. 센터페시아의 경우에는 운전자 쪽으로 약간 좀 틀어져 있죠. 스티어링 휠은 혼다 특유의 디자인이고요. 양쪽에 뭐 크루즈 컨트롤이랑 오디오 볼륨 버튼, 음성 인식 등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 특이하게 이 하단 쪽 이 스포크가 저기가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요. 요건 좀 특이하죠.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이 각도가,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보닛 쪽으로 약간 좀 기울어져 있어갖고 이렇게 전형적인 좀 승용차 타입은 아니에요. 시트는 가운데 부분은 직물이고 양쪽 사이드만 가죽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죽의 질은 그렇게 좋지가 않고, 대신에 시트의 착자감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뭐라 그럴까, 운전 자세는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좀 전고가 낮은 편인 걸 감안을 하면은 이 시트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가장 낮게 해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혼다, 그러니까 보통 차들은 연료 탱크를 보통 2열 그 밑에다 놓는데 혼다의 경우에 이 아래쪽, 그러니까 1열 시트 아래쪽에 놔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높죠. 불룩 솟아올랐죠. 그래서 가장 낮게 해도 시트 포지션 좀 낮은 편,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해보면은 약간 좀 내려다보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여성 운전자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HRV의 1열 이 도어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푸조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통 이렇게 90도로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약간 좀 기울어져서 열려요. 그러니까 아마 이 승하차 편의성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바깥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리는 당연히 운전석만 상하향 원터치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중간에 멈추고 싶을 때 꼭 역방향으로 해야지만 멈춥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주 싼 차들에 적용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용을 감안을 하더라도 좀 여기서 좀 이렇게 작은 부분이 이제 원가를 줄였다고 할 수 있겠죠. 대신에 사이드미러 전동식 버튼은 있고요. 도어 포켓의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병 2개가 들어갈 만큼의 구형만 마련해 놨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딱 저 TOP 사이즈가 들어가는데 왼쪽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좀 더 작은 병이 들어가겠죠. 이 페달의 경우도 좀 산티나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급스러운 타입은 아닙니다. 고급스러움과 좀 거리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가 그래도 개성은 있어요. 개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송풍구인데, 예전에 그 체어맨이랑 아우디 Q7, A4처럼 이렇게 이쪽 송풍구가 이렇게 일렬로 쭈루룩 있죠. 이게 다 전부 지금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 체어맨처럼 막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이 레버를 움직여서 이렇게 완전히 닫을 수가 있죠. 그리고 반면에 이쪽 편에는 이렇게 닫는 그 다이얼이 없어요. 모니터는 크기도 작지만 이렇게 화질도 별로고, 보시는 것처럼 폰트도 별로 이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주요 메뉴를 살펴보면은 여기가 이제 홈 화면이고요. 설정에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있어요. 뭐라 그럴까, 딱히 유용한 메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차가 시동을 키면은 곧바로 내비게이션이 실행이 안 되고, 방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백 버튼 있잖아요. 백 버튼을 좀 길게 눌러야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근데 좀 헷갈리는 게, 이게 어떨 때는 이 그러니까 메뉴에 따라서 어떨 때는 백 버튼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해서 좀 헷갈려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내비게이션을 한 번 더 누르면은 이제 실행이 되는데, 아틀란 지도입니다. 예, 아틀란 맵이 적용이 됐네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니터 화질은 평범합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밑에 쪽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밑에 쪽에 USB 2개랑 HDMI 그리고 C-볼트 이렇게 단자가 있습니다. 이 공조장치의 경우에는 혼다 처음으로는 터치스크린 방식이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기능들이 실행이 되는 거죠. 예,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이 패널, 이 공조장치 패널이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선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뿌였습니다. 지금 카메라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 공조장치 패널이 좀 뿌였습니다. 이 기어 레버 앞쪽에는 따로, 여기도 이게 뭐 놓으면 놓겠지만 뭔가 좀 애매한 공간이죠. 이게 좀 애매한 공간인데, 그리고 이 앞쪽에 이거는 수납함처럼 생겼는데 수납함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거 뜯으려다가 수납함 들고 뜯으려다가 아니더라고요. 예, 기어 레버의 경우에는 많은 그 미국 차들, 그러니까 북미용 차들이 그렇듯이 따로 수동 모드 없이 그냥 이렇게 일자형이에요. 클래식하죠.
이 HRV는 좀 특이한 게 또 하나 있는 게,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컵홀더예요. 컵홀더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요런 이 레버로 딱 구획을 나눠놨죠. 그러니까 총 여기에 하나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 개가 들어가죠. 이렇게. 이 레버는 뭐냐면은 이제 필요할 때 좀 긴 물건 담고 싶을 때 이걸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접으면은 더 이렇게 긴 물건을 넣을 수가 있겠죠. 길이는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근데 그리고 이 레버를 다시 끊을 때는 이걸 누르면 이렇게 펴지죠. 양쪽에 다 있어요. 예, 요건 좀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거기다가 이 컵홀더는 이 바닥에 숨은 공간에 더 있어요. 이거랑 이렇게 젖혀지죠. 그러면은 이 공간이 굉장히 깊어서 TOP 같은 거 담고 이렇게 남죠. 그리고 이것도 아예 떼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칸막이를. 그래서 실제 보는 것보다는 좀 여러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이것도 역시 레버를 누르면 이 바닥까지 이렇게 열리죠. 그런 반면에 이 센터 콘솔 박스는 좀 이렇게 이상하다,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좀 작아요. 예,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모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스티어링 휠 연동되고요. 계기판 디자인은 아주 단순 명료한 디자인이죠. 가운데 커다랗게 속도계가 있고 양쪽에 타코미터와 이쪽에는 트릭 컴퓨터 창이 있는데, 트릭 컴퓨터, 그러니까 계기판에 나타나는 트릭 컴퓨터의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즘 차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굉장히 적죠. 이 트릭 컴퓨터의 이 창은 이 맨 위쪽에 보시면 이 순간 연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항상 고정이에요. 저 순간 연비와 밑에 연료 게이지, 이거는 외기 온도는 고정이고 가운데 있는 정보만 바뀝니다. 이 정보 바뀌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 레버 있잖아요. 이걸로 하는데 상당히 구식이죠. 와, 이거 되게 의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코드를 생각을 해보면 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어코드도 이렇게 하니까요. 이걸로 이제 바꿔보면은 예, 뭐 이 정도입니다. 이 순간연비가 이렇게 항상 표시가 되는 건 좋은데 0, 25, 50 이렇게 딱 세 가지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뭐 25 밑으로 순간연비가 나올 때 좀 이렇게 파악하기가 좀 힘들죠. HRV 센터 패시아 밑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 요건 좀 유용한 것 같아요. 손과의 거리가 좀 멀고 눈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건을 이렇게 놓으면은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뭐 공간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그러니까 왼쪽부터 USB, HDMI, USB, C-볼트 이렇게 4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 측면에도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또 있는데, 이거 아마 저 핸드폰 놓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다 이렇게 딱 핸드폰 놓으면은 이게 딱 맞아요. 여기다 이렇게 놓고 다니면은 핸드폰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떨어져요. 코너 막 세게 돌아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공간은 이쪽 측면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HRV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실내 공간인데, 그 중에서도 2열 공간이 가장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2열 레그룸을 보면은 제가 키가 177인데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 공간, 그러니까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2개가 들어가고 약간 남아요. 그럼 이것은 거의 스포티지와 거의 비슷한데 이 차가 좀 작거든요. 그것을 감안을 하면은 2열 공간은 잘 뽑았다고 할 수 있겠죠. 시트는 쿠션, 이 앞쪽이 조금 짧은 편이고 쿠션은 약간 좀 1열보다 좀 더 푹신푹신한 편입니다. HRV 2열 시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 쿠션 부분을 따로 이렇게 이쪽으로 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다의 말에 따르면 트렁크가 2개 있는 효과라고 하는데, 확실히 지금 이 2열 시트 방석을 접으니까 굉장히 이 앞쪽에 큰 공간이 생기죠. 거기다가 비교적 바닥도 좀 평평하게 잘 만들었어요. 원래 혼다가 바닥을 좀 평평하게 잘 만들거든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그 내수용
오디세이를 탔을 때 바닥이 평평해갖고 그거에 좀 되게 놀란 기억이 있는데 이 HRV도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 레버를 이렇게 다시 접을 때는 이 레버를 이렇게 펼치면 자동으로 뚝 떨어지죠. 그리고 접을 때 올릴 때는 이 레버를 당기고 여기를 같이 접으면은 같이 이렇게 싹 접힙니다. 그리고 2열 시트는 이제 기존대로 이 2열 시트 등받이 각도는 거의 뭐 이 리클라이닝이니까 기울기가 안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2열 시트에 앉으면은 뭔가 약간 좀 이렇게 고추선 느낌이 있어요. 예, 2열 시트 공간은 이 정도가 됩니다. 공간이 꽤 괜찮죠, 차 크기에 비해서. 그리고 이 앞쪽에는 여기 컵홀더가 하나 있고요, C볼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도 있는데 이쪽 이렇게 있는 건 좋은데 이쪽에 구조물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철판도 막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요만큼이 남고요, 좀 많이 남고 이 도어 포켓은 딱 큰 병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만 있습니다. 트렁크 기본 용량은 688리터고 2열 시트를 6대4로 접으면 1665리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트렁크 용량도 차급을 생각을 하면 괜찮은 편이죠. 그러니까 2열 그러니까 전체 공간 자체는 잘 뽑았습니다. 트렁크 보통 이렇게 블라인드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특이하게. 예, 보시는 것처럼 2열 시트를 접으면 이렇게 큰 공간이 생깁니다. 이게 바닥 자체가 좀 낮네요. 그리고 2열 시트와 거의 평평하게 이어지고요. 지금 이 세차 도구는 지금 여기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벽에는 C볼트가 하나 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HRV는 1.5리터와 1.8리터 엔진 두 가지가 올라가는데 국내에는 1.8리터 한 가지만 수입이 됩니다. 1.8리터는 SOH 방식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거의 잘 쓰지 않는 SOHC의 사밸브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혼다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 터보 엔진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류는 이렇게 SOH 방식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고 출력은 143마력, 최대 토크는 17.5입니다. 요즘에는 직분사, 가변 밸브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해서 웬만하면 자연흡기도 다 리터당 토크가 10이 넘는데, 지금 이 HRV의 1.8은 리터당 10.0kg의 토크가 좀 못 미쳐요. 그리고 에어컨 냉매는 R134A를 사용을 하는군요. 가솔린 엔진의 SUV답게 공회전 때 소음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지금 에어컨도 이제 끈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는 엔진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요. 그러니까 공회전 때 소음은 정숙성은 굉장히 좋다고 봐야죠. 에어컨 일단 틀면은 지금 에어컨 이 팬 소리만 들리고요. 이 공회전 정숙성은 참 좋은데 이 정숙성이 딱 공회전 때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 HRV가 전체적으로 방음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조금만 속도를 높여서 달리면은 엔진 소리도 크지만 이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좀 커요. 그래서 이 정숙성은 좀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 SOH 엔진과 CVT로 조합이 되는데, CVT의 특성상 그러니까 가속을 할 때 딱 엔진 회전수가 고정이 된 채로 가속이 돼요. 보통은 이제 자동 변속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CVT는 딱 고정이 되거든요. 이 고정되는 RPM은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얼마나 밟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제가 만약에 가속 페달을 끝까지 푹 밟으면은 회전수는 6000rpm 약간 넘어서 고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말하기가 애매한데 가속 페달 이만큼 밟으면은 한 2500rpm 이 정도에서 계속 고정이 된 채로 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꼭 방음을 떠나서 CVT가 이 정숙성 면에서는 조금 불리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전수가 왔다 갔다 안 하고 딱 고정된 채로 가니까, 특히 이제 가속을 하면 할수록 그 소음의 증가는 더 커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CVT가 이질감도 있지만 일반적인 운전자에게는 좀 더
안 좋을 수 있다, 정숙성 면에서. 반면에 CVT 같은 경우에는 연비에는 확실히 유리해요. 제가 만약에 9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회전수가 한 1500rpm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차가 지금 1.8이라서 좀 만약에 이 차가 엔진이 더 컸으면 아마 회전수가 더 낮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이때 연비가 이 게이지로 보면은 리터당 순간 연비가 한 2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꽤 좋은 거죠. 이 차가 이제 이게 정속 주행 연비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아무래도 CVT랑 뭐 엔진도 있지만 이 차가 차체 중량이 가벼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차 중량이 1300 하여튼 1.4톤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반떼랑 거의 비슷해요. 아반떼랑. 그러니까 이 차 SUV인 걸 감안을 하면은 가벼운 편이죠. 그리고 이 차 지금 오토홀도 있는데, 오토홀도 이제 잘 아시잖아요. 정차 중에 멈추면은 자동으로 주차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이 풀릴 때 느낌은 뭐 깔끔하네요. 시내 주행이나 뭐 일상 용도로는 이 운전 편의성, 그러니까 동력 성능은 뭐 충분한 편이에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 많이 안 밟아도 초기에 좀 기동성이 좋거든요. 이렇게 밟으면 밟는 대로 이렇게 좀 쉽게 움직입니다. 물론 이 CVT가 약간 좀 반응이 느린 감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80으로 달리고 있는데, 좀 예를 들면 추월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좀 나중에 좀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빠르게 뭐 추월할 때 뭐 그럴 상황에서는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일상적인 용도로는 괜찮은 동력 성능입니다. 그리고 하체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좀 통통 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젊은 층을 겨냥한 SUV답게 좀 통통거리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미국 쪽에서 생산하는 차의 이렇게 코너링은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데, 이 HRV는 코너링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뭐라 그럴까, 이 차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자장비가 많이 개입을 안 하면서도 그냥 기본 하드웨어가 좀 좋아서 코너 되게 잘 도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코너 이렇게 좀 강하게 돌아 나갈 때도 이 운전대 감각이라고 할까, 그게 좀 정확한 편이에요. 보통 거기서 좀 이렇게 강하게 좀 타이어 그립이 모자라거나 횡지가 좀 강하게 걸릴 때는 이 스티어링이 좀 허둥지둥하는 SUV 중에서 많거든요. 예를 들면 무라노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잠기기도 하지만 이 HRV는 예상보다 이 회전하는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대로 이 가속할 때는 엔진 소리가 크죠. 엔진 소리가 좀 커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엔진 소리가 뭔가 좀 이렇게 금속성 소리가 좀 강하게 나는 것 같아요. 되게 잘 드네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드웨어도 좋지만 차가 가벼워서 그런지 되게 코너에서 아주 경쾌하게 움직여요. 아주 이 HRV 그 장점은 실내 공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더해서 그 회전 성능이 굉장히 좋다. 이거 빼놓을 수 없겠네요. 회전 성능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차가 시끄러워요. 차가 많이 시끄러워요. 지금 제가 90km로 정속 주행을 하는데 이 타이어 노면성이 좀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가속을 할 때는 엔진이 좀 금속성 소리가 좀 크게 들려요. 물론 이거를 좀 스포티하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저는 뭐 소리가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일반적인 운전자들은 그 금속성 소리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속도 91로 이제 맞추고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연비가 리터당 25km가 찍혀요. 순간 연비가. 그러니까 꽤 괜찮죠. 근데 이 순간 연비 게이지가 딱 0과 25만 있어갖고 좀 뭐라 그럴까, 좀 신뢰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제가 실제 속도 90으로 맞추고 GPS 속도 90으로 맞추고 달리면은 25 정도의 내외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 HRV는 브레이크 성능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의 최고 속도 부분에서 제가 급제동을 2번을 했는데 초기 반응이 되게 빠르고, 그리고 두 번째 제동에서도 밀리는 거 없이 그대로 아주 동일하게 성능이 나옵니다. 이 브레이크 감각은 약간 좀 다른 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딱딱해요. 그러니까 다른 차들보다 좀 평균에 비해서 좀 유격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뭐 예를 들어 브레이크 페달 이 정도 밟는다고 하면은 이 HRV는 한 이 정도밖에 안 밟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브레이크 페달이 좀 딱딱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감각은 좀 평균에 비해서 조금 다르지만 제동력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동할 때에는 좌우 좀 밸런스가 약간 틀어지긴 하는데 그건 뭐 이렇게 큰 문제점이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차는 회전할 때 보면은 무게 중심이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퍼스펜서도 괜찮지만 이 무게 중심이 낮아서 이 회전을 잘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이 내리막은 더 이렇게 기울어진 내리막인데 지금 차선 뭐라 그럴까, 이 조향하는 거에 딱 맞춰서 딱 이렇게 맞춰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밖으로 밀리는 현상이 거의 없어요. 상대적으로 이 키가 큰 SUV인 걸 감안을 하면은 이 HRV의 회전 성능은 되게 탁월하지 않나. 최근 탄 차 중에 최근 탔던 SUV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급가속을 하면은 지금 회전수가 한 6,500rpm에서 고정된 채 지금 가속 속도만 올라가거든요.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이게 엔진 소리가 좀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는 좀 엔진 소리는 좀 금속성 소리가 좀 많이 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이게 부하가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느낌에 비해서 속도계의 바늘을 좀 잘 굳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주행 질감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동력 성능 자체는 괜찮은 편이에요. 제 동영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 HRV가 투싼이나 스포티지 2.0 디젤보다 좀 느려요. 좀 느린데 그 차이는 크지는 않고, 사실 투싼이나 스포티 2.0 디젤이 가속력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그거보다 좀 느리니까 동력 성능이 괜찮다고 봐야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왜 주행 질감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가속할 때 좀 진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가속을 할 때 이 가속 페달로 좀 진동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요즘에 디젤이나 가솔린 전부를 떠나서 가속할 때 이 진동이 오는 차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HRV는 이 가속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부가 아니고 지금 한 반 정도만 밟고 있거든요. 이 반 정도만 밟아도 가속 페달로 좀 진동이 전해집니다. 이게 단점이라고 봐야죠. 요즘에 가속 페달로 진동이 전해진 차가 거의 없는데 단점입니다. 그리고 고속 안정성 좋은 편이에요. 사실 CRV가 부분 변경된 CRV도 고속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 HRV도 그에 못지않게 고속 안정성이 꽤 좋아졌습니다. 이 변속기는 D 밑에 S 모드가 있는데 지금 D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버를 S로 바꾸면은 RPM이 한 1000 정도 뜹니다. 이 S 모드에서는 가속 페달 반응이 좀 더 빨라지죠. 그래서 아까 제가 반응이 좀 늦다고 했잖아요. 킥다운 시 S 모드로 바꾸면 한층 더 활기차집니다. 좀 답답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S 모드로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코너도 S 모드로 달리니까 좀 나은 것 같은데요. 핸드폰 안 떨어지는데요. 여기서 보는데 핸드폰 안 떨어지는데. 여기 수납함이 되게 얕은데 핸드폰 안 떨어지는 게 신기하네요. S 모드로 바꾼다고 무슨 스티어링이나 뭐 이런 댐퍼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코너 돌 때 정점에서 쪘다가 다시 가속 페달 전개할 때 좀 더 반응이 빨리 나오니까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코너를 몇 번 돌다 보니까 이 HRV는 이 타이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타이어가 미쉐린 NXM4인데 이 타이어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코너 돌 때 끈질기게 측면 그립이 잘 살아나고 진짜 아주 훌륭한데요. 흔히 말하는 밖으로 밀리는 언더스티어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딱 이 조향하는 거에 맞춰서 딱 정확하게 차선 안에서 움직이네요. 이 정도로 차선 안 벗어나고 차가 좀 작고 가벼운 게 아마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HRV의 이 회전 성능은 참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HRV는 장점과 단점이 좀 명확하게 갈리는 차 같아요. 보통 혼다라는 대중 브랜드에서 만든 차들은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두루두루하게 만족을 하잖아요. 뭐 어느 한 부분 프리미엄 브랜드처럼 이렇게 빼어나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보통의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만족할 수 있도록 두루두루 상품성을 갖추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이 HRV의 경우에는 좀 장점과 좀 단점이 좀 명확하게 갈려요.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생각보다 외관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는 공간에서 좀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고요. 아마 동급의 차 SUV 중에서는 실내 공간, 특히 2열과 트렁크 공간이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열 시트의 그 바닥 부분을 이쪽으로 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직 시트로 가죠. 그러니까 혼다의 얘기처럼 두 명만 탑승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트렁크가 2개가 되는 뭐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확실히 이 2열 시트 방석을 접으니까 공간이 아주 확 늘어나죠. 그리고 트렁크 공간 자체도 이 동급에서는 아마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면에서는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1.8L 엔진 가솔린을 생각을 하면 연비도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보여드렸다시피 회전 성능도 아주 빼어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성능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행 안정성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다 만족합니다. 근데 단점이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장점을 덮을 만큼 좀 제가 보기엔 많아요. 왜냐하면은 가장 큰 단점으로는 일단 시끄러워요. 되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정수성에 되게 민감한데 공회전 때만 빼놓고는 시끄러워요. 지금 제가 90으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타이어 소음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가속을 하면은 이렇게 좀 소리가 큰 편이고, CVT 특성상 가속할 때 엔진 소리도 좀 일정하게 들리니까 그것도 좀 메리트가 떨어지죠. 그리고 실내 소재, 편의 장비, 내비게이션의 안에 메뉴 뭐 등등 해서 그리고 또 마무리까지 해서 이것저것 좀 단점이 많이 보입니다, 이 차들은. 그리고 눈에 잘 안 띄지만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면은 이런 조립 마무리가 혼다 차답지 않게 좀 떨어지는 구석이 있어요. 예, 이런 단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차의 가격인데, 가격이 3,100만원이 좀 넘거든요. 이 가격이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격이면은 동일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국산 SUV를 생각을 해보면은 메리트가 이제 확 떨어지죠, HRV는. 왜냐하면 이 가격이면은 이거보다 차도 더 크고 내장재도 훨씬 고급스럽고 편의점도 더 많고 뭐 그런 국산 SUV를 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 차를 타면서 과연 그 비슷한 가격의 국산 SUV를 놓고 이 차를 살 이유가 마땅히 있는가라고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그 이유를 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같은 가격의 국산 SUV는 이거 더 크고 내장재도 훨씬 고급스러우니까 편의장비도 많고요. 그러니까 좀 떨어지죠, 여러가지 메리트에서. 거기다가 HRV는 바로 윗급이라고 할 수 있는 CRV와 비교를 해도 가격 차이가 한 7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한 700만원 더 주고 CRV를 살 것 같아요. 물론 CRV가 이 차보다 연비는 좀 떨어지겠지만 아무래도 좀 더 차가 크잖아요, CRV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HRV는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확 땡기는 그런 차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혼다 HRV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